안녕하세요, 송주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정희 선생님. 예, 이제 드디어 3차시네요. 네. 두 번의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가 어려웠던 지점들을 선생님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 그러면은 학생들을 회복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지치시는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복적 생활교육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실천하시면서 선생님들도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1, 2, 3차시가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듯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차시에 상처 회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이 얘기는 어떤 가치랑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질문이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일단 3차시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상처에 단절하는 교사,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는 교사. 네. 두 가지 다 제목이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네요.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네. 저한테도 있습니다. 상처에 단절하는 교사, 상처를 회복하는 교사. 이 차시 20분 안에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 담을 수 있겠냐마는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상처는 어떤 때 회복이 되는구나. 그 길로 내가 한번 방향을 틀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있잖아요. 기차의 선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쭉 가는데 그 방향이 처음에 이렇게 딱 틀어지잖아요. 조금 틀어지지만 마지막에 종착지는 다른. 그래서 오늘 방향을 틀어볼까? 이런 마음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상처를 회복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수업 시작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데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재현아, 가명이죠. 재현이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유인물 작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욕을 하면서 수업이라도 재밌게 하시던가 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상처가 됩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선생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얘기죠? 네, 조금 이제 이야기는 좀 바꿨어요. 그 선생님이 드러나실 것 같아서 이야기는 조금 바꿨는데 이런 자극의 순간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고 있는 일들이셔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선생님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동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또 우울감에 빠지시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 교육 활동에 대한 회의감, 그 깊은 어떤 회의감에 빠지실 때는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팠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잘 돕고 싶다, 도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하셔서 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돌보시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한테 이런 행동을 한 학생도 사실은 독이 되는 행동을 한 거고 선생님도 이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많이 입고 교무실로 왔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 선생님은 처음에는 관계를 단절하는 데 힘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의 어떤 소통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남아요. 긴장되고 화가 나고.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터지게 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힘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탐색해보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가 입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반응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선생님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은 상처를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시고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는 참고사항 정도로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처를 입고 단절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을 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철학은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과 같이 일단은 우리가 상처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트라우마 반응과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중에 그 임파워라는 단계가 있어요. 임파워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상처에 대한 반응 세 가지 알아보고 그리고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까 인파워랑 연결돼서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과 관련돼 있는 좋은 문구가 또 있겠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비폭력 대화에서도 드러났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채울지 오늘의 내용이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상처 회복하면 굉장히 유명한 학자를 얘기를 하셨네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시고 가족들 중에 다 돌아가시고 이분만 살아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하시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의 한 분야를 개척하신 분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갑자기 믿음이 확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상처에 대한 우리 반응을 한번 좀 성찰하고 탐색해 보고 싶어요. 누군가와 또 굳이 또 학생이 아니어도 동료 교사, 또 학부모 이렇게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하고 있는지 좀 성찰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상처가 오거나 공격이 오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딱 멈춰지는 그런 것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동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욱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네, 확 집어던지고 나는 모르겠다 생각하고 도망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개가 트라우마 반응인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동결과 굉장히 관계도 맞닿은, 있고 두 번째 차시랑도 관계가 있네요. 네. 두 번째 차시랑도 관계가 있죠. 아주 이 참고 견디는 이 교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욕감을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견딜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막 안에서 화도 나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했을 때 그 반의 수업이 들은 날, 그날 학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꾹 참고 수업 들어가고요. 수업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수업하시고 나오고 그러면 계속 그 견디는 힘이 이 선생님의 이 스트레스 지수를 계속 높이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정말 허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이렇게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의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거죠. 아우, 말만 들어도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길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정말 살아있는 느낌으로 살아있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있는다면 너무 힘든 시간인 거죠. 네. 이때도 정말 견디는 힘을 씁니다. 견디는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아휴, 네. 큰 에너지를 쓰시느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많이 힘들죠. 그 이 한 해가 정말 지나가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반응은 이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아이한테 표현하지 않는 거는 참고 견디는 것하고 같지만 이 학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걸까요? 도망가는 것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학생과의 관계는 단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몸 한 구석에 이 상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아이에게 느껴지는 그 분노,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슬픔, 억울함, 뭔가 표현하고 싶은 뭐 이런 그런 마음들, 온갖 감정들이 다 몸 어딘가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면 이 기억들은 언제 나오냐면요. 안전한 상대가 나오면 그 아이에게 탁 쏟아붓게 됩니다. 다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가끔 어머니이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가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꾹 참고 내가 막 얘기하고 싶었던 거 다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우리 집 애들한테 폭발했잖아. 네,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기억들이 정말 훅 나와서 쏟아지듯이 나올 때 너무 가슴 아픈 건 내가 쏟았던 그 상대가 내 삶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일 때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게 관계를 단절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힘을 쓰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는 단절됐지만 이 상처는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상처를 받고 모욕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계신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람이 참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하다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내뿜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상처를 돌보시는 일에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이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더 큰 힘으로 그 아이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더 큰 모욕감을 줍니다. 네. 나의 불편한 마음을 그 친구한테 던져버리는 거네요. 네.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선생님은 좀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학생 입장에서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더 큰 힘으로 자기를 억누르는 어떤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단절할 것 같은데요. 학생이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마음은, 이 기억과 이 경험, 마음은 고스란히 남아서 학교에 대한 불신, 선생님에 대한 불신, 뭐 선생님들은 다 이상해요. 뭐 이런 어떤 불신으로 이어진다던가, 이런 마음이 학부모님들한테 전가가 됐을 때 학부모님들은 더 큰 힘으로 이 선생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학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학교가 교육의 장이잖아요. 이 아이가 배우는 것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엄마가 학교 가서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구나.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힘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상처를 선생님한테 받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는 선생님을 믿고 보내는 거지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올 거를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 분노를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을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 당연히 화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촉발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까지 합쳐서 터뜨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도 더 큰 상처를 입으시고요. 학교가 겪는 어려움들도 굉장히 커집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우리 그것을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책 소개는 도나 힉스라는 분의 존엄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엄이라는 부분, 책의 어떤 일부분에는요, 이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모욕적 행위의 악순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모욕적 행위의 악순환. 결국 모욕감을 받은 것은 누구 한 명이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계속 더 큰 모욕감으로 악순환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 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화를 내고 모욕을 주는 행동은 아이한테 화를 내고 모욕을 해도 된다는 허용치를 그 아이한테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모욕의 행위의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다 힘을 씁니다. 결국 이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하든지 더 큰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그리고 참고 견디든지 모두 다 힘을 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아이도 상처받고 선생님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네,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선생님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닐 때 회복된다 하고요. 또 하나는 상처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이해가 있을 때 회복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극이 왔을 때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걸 잘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첫째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닐 때 회복된다. 두 번째는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이해를 받았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때 회복된다. 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아까 이찬 씨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이것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너무 좋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시연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시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과 가치 중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회복적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힘든 경험이 있을 때 회복적 서클이라는 대화 장치로 이제 중재를 하는데요. 회복적 서클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있어요. 진짜 얘는 왜 자기 말을 못할까 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얘는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적 서클을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당해왔던 요 아이가 나에게 힘을 썼던 그 아이에게 나 이제 너가 정말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가 제안하는 이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너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지고 나는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힘을 쓰는 아이를 정말 딱 쳐다보고 나는 너가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장면을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임파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임이라는 것은 make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파워는 힘인데요. 내 힘을 다시 만들다. 내 내면의 힘을 다시 되찾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이 임파워의 순간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내면의 회복이 가능한 순간이요.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축되고 계속 피해를 받은 학생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 자기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인파워의 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순간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 시험 전에 둘 다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네, 그리고 선생님도 이 자극을 받은 그 상태에서 상처가 되는 그 상태에서 잠깐 편안함으로 다시 평화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그 학생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서로의 어떤 대화가 가능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침묵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나 자신을 잠시 돌보는 시간. 그래서 시연 중에 잠깐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되더라도 선생님들 화면이 정지된 게 아니라는 점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침묵이 오래돼도 화면이 정지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재현아, 자리에 앉자. 오늘 선생님 학습지 나눠줬으니까 학습지 기록하고. 아, 정말. 아휴, 수업이라도 재밌게 하든가. 재현아, 잠깐만 선생님한테 좀 시간이 필요해.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잠깐 시간이 필요해. 재현아, 재현이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 속상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네. 선생님 그동안 재현이한테 애썼던 것 선생님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도 너도 좀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꼭 다시 이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시든가. 지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너도 이따가 좀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받거나 그렇게 해서 너도 좀 편안해지고 선생님도 선생님 잠깐 돌보고 너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고 싶어. 괜찮니? 재현아, 혹시 선생님 지금 수업 나갈 건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주고 얘들아, 너희들도 괜찮니? 선생님 지금 수업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업 진행해볼게. 자, 학습지 열어보도록 하자. 네. 네. 시연이 끝났습니다. 아, 네. 어려웠네요. 네, 어렵죠. 네. 선생님, 이걸 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 순간 이 일을 겪으셨던 선생님은 저는 이렇게 시연이지만 이 일을 진짜로 겪었던 선생님은 얼마나 좀 화가 나셨을까. 정말 이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침묵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침묵으로 어려우실 것 같을 때는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복도 좀 나갔다 올게. 너네들도 잠깐만 기다려줘.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 자극이 세게 들어왔을 때 선생님에게 타임아웃을 하거나 내지는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으로 견뎠던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이 빅터 프랭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나는 이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나의 어떤 선한 의도를 좀 일깨우는 것. 네, 그것이 좀 공유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반응이 곧바로 나가지 않고 숨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세게 반응이 나가지 않고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의 표정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 근육이 같이 움직이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표정이 펴지는 것, 좀 편안한 상태로 표정이 펴지는 것.
네.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네. 입장에서 이 시연을 할 때는요, 네네. 선생님의 침묵이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껴지네요. 그러셨어요? 네, 네. 순간 멈춤하면서 선생님 반응을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학생인데 선생님 쓱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나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 수업의 목표가 이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거나 이 아이를 수업으로 끌어들이거나 여기에 두지 않고 이 아이는 화가 나지만 이 아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나도 내 존엄을 지키면서 수업을 나갈 수 있는 힘, 여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그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하자면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왔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 학생이 들어왔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잘 연결하고 조율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 수업에 충실하게 나가려고 했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 선택의 힘이 있나요? 그렇죠.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신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힘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견디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자기 보호를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극이 오면 숨을 멈추는 성향이 있으니까 숨을 쉬면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저 친구를 혼내러 이 교실에 들어왔는지 내가 오늘 수업을 하려고 들어왔는지 저 친구의 권리는 저거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학생과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표현 중에 이런 단어가 좀 떠올라요. 존엄이라는 것이요. 내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욕적 행위로 상대의 존엄도 모욕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존엄도 지켜주는 것. 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오늘 의도하고자 한 것을 정말 잘 실현해내는 것.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 평화를 지향하는 힘. 네, 그리고 내가 어른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넣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대물림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도 이 공간 안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 시연하시는 선생님은 자기가 받은 모욕을 그 상대방한테 던지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고, 첫째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모욕을 받지 않았고, 선생님은 자기 안에서 모욕을 만들어내서 아이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그 모욕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인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 시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시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때 치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은 딱 자극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좀 보호하는지, 그리고 잠깐 그 상황을 어떻게 진정하는지를 시연을 보여드렸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선생님도 선생님 돌봄과 또 이 아이의 어떤 자극이 되는 마음, 이 아이도 지금 막 분노와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이 아이도 어딘가에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래 상담이라던가 또래 중재도 되어 있고요.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공감으로 이 아이도 충분히 채워지고, 선생님도 동료 교사나 또 상담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돌봄이 충분히 된 뒤에 저는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아이의 상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상황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 저 아이가 그런 어떤 스토리로,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정말 나에게 화살을 꽂고자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 아이가 정말 이해가 될 때 상처가 한번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번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요. 네. 그리고 내 얘기를 이 아이가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그때 선생님,
선생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지점을 늘 바랍니다. 네. 선생님 지금 네. 시연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회복을 하고 아이는 아이의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시연 속에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고 아이의 행동이 선생님한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한번 그것도 시연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들 이런 화해와 용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해와 용서가 됐을 때 선생님도 회복되시고 또 아이도 우리가 정말 고이고이 정말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소중한 아이들 그런 힘으로 또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전 학생 역할이었는데 시연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감정은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그 아이 마음도 불편하다. 그 아이도 지금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힘들어할 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학생은 없다. 라는 말을 꼭 덧붙이면서 시연을 한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도 되게 위로가 되네요. 교사로서. 이 아이도 불편하구나.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예, 3차시에 거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빠지거나 더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2, 3차 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선생님들을 잘 돌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더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회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이 길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선생님들께 잠시나마 또 이 위로가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지금까지 선뜻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준 송주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경험과 더 많은 얘기가 이 얘기 속에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로 더 큰 얘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천의 교육이 되고 우리의 발전이 있었으면 학생의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봐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었고 부끄럽고 저는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교사라 정말 많이 생각이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교육 현장에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제 앞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저 봐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부장님들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받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동받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다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전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송주미 선생님의 얘기도 잘 배웠고 학교에서 진짜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려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한 번쯤 실수한 거 그런 거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지금 많이 어려우시다는 점. 근데 이것을
생활교육을 동영상으로 담으면서 저희 학교 동료 선생님들 또 학생들과도 함께 찍고 싶었는데 그 점이 안 된 점이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저희 둘이 모자라게나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사의 역할과 태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할지, 또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지, 그리고 또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또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받쳐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회복되시는 것. 그래서 1, 2, 3차 주제가 거의 모두가 다 이제 선생님의 태도, 역할,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감사합니다.